초보자를 위한 학습용 HTSM, MTS 시작합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데,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키고 뭐 사고 팔으라라고 매매를 놨는데, 요런 초보자들이 봤을 때 요런 라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요런 봉차트 라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런 식으로 크게 표시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크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처음 매매를 할 때 도대체 어떤 거를 보고 투자를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도대체 뭐 이렇게 현재가 호가창에서 봤을 때 막 우르르르 이렇게 체결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체결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요 매매, 그럼 나도 들어가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요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보고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 화면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은 기술적인 지표를 어떻게 라인에 표시를 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지표라는 거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제가 만든 지표들은 아니죠. 제가 만든 지표들은 아닌데, 요 기술적인 지표를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지표들에는 수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추세 지표로 봤을 때는 여기 쭉 나오죠. 뭐 ADX, CCI, DMI 이런 전체적인 지표들이 있고,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시장 지표, 가격 지표, 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요런 지표들은 이렇게 거래량 지표, 지금 말씀드린 요 거래량 지표 이런 것들을 왜 근간으로 하냐면, 요런 거래량 자체가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생겼잖아요. 요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요런 것들도 차트의 기본적인 원칙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평선, 5일 2평, 21 2평, 61 2평, 121 2평 막 따지고 그러는데, 요런 이평선을 근거를 하는 요런 지표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추가된 이런 차트에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트에는 요런 이평선 차트하고 이 봉 차트하고 그리고 요 거래량 차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색다른 지표를 추가를 해보고 싶으시면 요 차트 왼쪽에 있는 요거 눌러주시면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추세 지표를 한번 보고 싶다. CCI를 통해서 과열 구간하고 침체 구간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매매 기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추세 지표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트를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요 봉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거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나중에 다 캔들 매매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요 캔들에도 많은 뜻이 함축이 돼 있거든요. 요런 캔들에도 많은 뜻이 함축이 돼 있어요. 이제 초보자 분들은 요 차트가 예를 들어서 시가가 얼마야, 이게 시가겠죠. 시가가 시작을 해서 시가에서 그날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내려가 있으면 음봉이죠. 이렇게 음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가인데 이 시가보다 높게 끝났으면, 종가가 요렇게 끝났으면 이거는 양봉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트 캔들 매매를 하실 때 보는 건데, 요렇게 이런 차트 캔들이 생기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영망치형이라고 해서 위에서 파는 놈들이 억수로 많은 거죠. 사는 놈보다 파는 놈이 많았을 때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추세를 보고 내일은 내리겠구나 라는 판단 하에
오늘은 매도를 해버리고 털고 나가는 거죠. 그런 매매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적인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표나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 지표죠. 거래량을 봐야 도대체 이 거래량이 얼마만큼의 손바꿈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진입을 하는 건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지표들은 많은 매매 기법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매매 기법에 이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이 라인 지표도 있죠. 라인 지표. 근데 예를 들어서 CCI나 CCI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신호 시그널들이 발생을 하면서 과열과 침체가 반복이 되고 이 라인에 0라인하고 100라인하고 마이너스 100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는 과열 구간, 여기는 침체 구간, 여기는 또 과열 구간. 이랬을 때 이 과열 구간에서는 가급적인 매도를 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다 지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식들, 그런 수식들을 만들려고 해도 요 사용자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매도 라인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고점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52주 라인도 만들 수가 있고 세력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력선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요런 몽땅 있는 지표들을 세력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요런 세력선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 세력선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펌핑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력선 매매 기법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세력선 매매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이 안에다가 함수를 적용을 해서 만드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수식을 이용해서 이런 지표들을 만드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주가가 이 세력선을 돌파하고 타고 가면 크게 상승한다 이런 식의 그런 매매 방식을 이용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나한테 맞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그런 지표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지금 이미 많은 기술적인 지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MSCD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DMI나 이런 것들 ADX나 이런 것들을 많이 누군가가 만들어 놨습니다. 고수들이 옛날에 고수들 주식을 밥 먹듣기 하는 그런 고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제학 박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박사들이 만든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이용을 하면 좀 더 괜찮은 매매가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차트에 적용을 시켜서 하는 매매 기법을 한번 개발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 포인트가 이런 기술적인 추세 지표고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이격도, 가격 지표, 시장 강도 지표 수백 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가지고 한번 주가의 매수 매도의 원칙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니까 차트를 요런 식으로 요것만 보지 마시고 요 옆에 이거 눌러 가지고 추세 지표나 기술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런 추세 지표를 CCI나 이런 것들을 요 밑에 추가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 요 밑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요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 지표가 추가가 되는데 요 놈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여기 요 봉차트 있는 데다가 놓으시면 이 차트가 여기에도 대입이 되는 겁니다. 요거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적인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 않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고수들 떠들어 쌓고 저 같은 하수들도 이렇게 떠들어 쌓는데 굳이 여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여기 내 차트에다 나만의 비법의 기술 지표를 추가를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지표, 차트의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이길 수가 있고 배워야 개미 핥기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지표를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